안녕하세요. 행복한 남태교실입니다. 오늘은 삶의 지혜, 너무 늦게 깨달아서 후회되는 것 제4편,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돈만 쫓으며 살아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영상은 오스트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린츠 여행시 찍은 사진들입니다. 도시가 고급스럽고 너무나 깔끔한 정말 멋진 추억이 된 도시였습니다. 다시 오늘 얘기로 돌아와서 긴 인생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돈 버는 데 보낸 아쉬움입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족을 지켜주고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있으면 인생의 어려움의 90%는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돈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 시절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지금 문득 뒤를 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돈을 버느라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아마 제 또래 분들 가운데는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신분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어쩌면 돈이 또 다른 계급이 된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는 조선시대 같은 양반, 상놈 같은 계급은 없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돈으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극빈층,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산층, 부유층, 상위 1% 극부자층 등으로 묘하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 어딜 가나 돈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시대입니다. 동창 모임, 종교 모임, 가족 모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자식이 있는 집안에 여러 며느리 중 돈 많은 며느리가 가끔 와도 돈을 한 가방 풀고 가면 아이고 우리 귀한 며느리 하며 대접을 받고, 돈이 없는 며느리는 수시로 드나들며 온갖 수발을 다 들어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돈의 위력은 삶의 이곳저곳에서 그 파워가 엄청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배를 골았던 기억도 많고 돈 때문에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지도 조금은 압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 가족만큼은 가난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시절 저에게 돈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책임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 아침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새벽같이 통근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토요일도 근무하던 시절이라 일주일 내내 회사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이 들어 있었고 아내도 피곤해 지쳐 잠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 집을 나서고 잠든 사이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나 하나만 고생하면 온 가족이 편해질 것이다. 조금만 더 벌면 내 집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하나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 대부분이 비슷하게 살아왔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조금 더 넓은 전셋집으로 옮기고 작은 집을 마련하고 결국 아파트로 이사하는 삶. 형태는 달라도 많은 분들의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만 조금 더 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좋은 집도 얻고 좋은 차도 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의 행복까지 돈이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내 몸 돌볼 시간도 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가족들이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여행도 가고 그동안 못했던 추억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늘 바쁘셨잖아요. 학예회나 운동회 때도 항상 안 계셨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었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함께하지 못한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서로 바라보는 위치가 달랐던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은퇴하면 그동안 못했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지만 직장을 안 나가는 남편의 삼시세끼가 큰 부담이 되고 출근시키고 동네 찻집에 모여 수다를 떠는 자유도 사라졌다고 불편해합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진 부부에게는 그것조차 적응이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것 같다. 이제 그것을 되돌려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듣고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세대가 특별히 잘못 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야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온 세대입니다. 다만 지금 돌이켜보니 돈을 버는 일만큼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했다는 사실을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님과의 시간입니다. 주변의 은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조금만 더 자주 찾아뵐 걸, 같이 여행이라도 한 번 더 다녀올 걸, 맛있는 식사라도 더 자주 함께 할 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시간을 더 많이 내볼 걸. 방법은 저마다 다르지만 후회의 내용은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자식들도 키워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도 늘 미래의 계획으로 남겨두곤 했습니다. 조금만 더 자리를 잡으면 잘 해드려야지. 조금만 더 돈을 벌면 모시고 여행도 가야지.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는 제대로 효도를 해야지. 그런데 인생은 늘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깊은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고 한 해 농사를 지어도 가족들이 먹고 살기에도 양식도 빠듯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도 부모님은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이 힘든 농사일을 대물림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장남 하나만큼은 대학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장남이 동생들을 책임지게. 그것이 부모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고된 농사일을 하시며 그렇게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고 다행히 저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제가 효도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늘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제게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취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고 사회초년생으로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연세가 막 50을 넘기신 나이였습니다.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안타까운 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2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 옷 한 벌 제대로 사드리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 번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행 한 번 모시고 가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시간은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시간을 조금만 더 내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거창한 효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비싼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께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함께 밥 한 끼 먹는 시간, 잠시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는 시간,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화, 손을 잡아드리는 따뜻한 마음, 어쩌면 그것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효도를 준비하다가 작은 효도를 놓치곤 합니다. 칠순, 팔순, 특별한 기념일을 기다리다가
정작 오늘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가 더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 제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흰 머리를 곱게 빗겨드리고 휠체어를 밀어 햇빛 좋은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 내 손으로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 끓여서 함께 먹으며 어린 시절 얘기를 나누는 하루. 그런 평범한 하루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게는 다시 가질 수 없는 마음속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어쩌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후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고, 직장을 위해 살았고, 자녀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했고, 누군가는 형제 자매를 챙겨야 했으며, 누군가는 자녀 교육비를 마련 반납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늘 맨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 삶의 우선순위는 늘 돈이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도 나중이고, 취미도 나중이고, 여행도 나중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늘 나중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자리를 잡고,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늘 그렇게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조금만 더라는 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하나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은퇴를 이야기하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우리 몸도 참 소홀히 대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받아야 할 정도로 몸을 혹사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돈 버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고 베는 동산만 해도 헬스센터 정기권 하나 끊어서 운동하는 우리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늘 우리 몸을 부리기만 하고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은퇴 후 각종 성인병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자산 가운데 하나였는데 말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인생의 이야기가 너무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살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대부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이야기, 군대에서 고생했던 이야기,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이야기, 성진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했던 이야기. 물론 그것도 소중한 인생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그보다 훨씬 다양한 즐거움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하나, 가슴 뛰는 여행 한번, 배우고 싶었던 무언가에 대한 도전, 친구들과의 추억, 부부가 함께 했던 특별한 시간, 그런 것들도 모두 인생의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꼭 큰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좀 내고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이고 마음을 조금만 내어도 만들 수 있는 추억들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스위스 여행을 하면서 한 젊은 직장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3박 5일 휴가를 내고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를 둘러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행시간까지 생각하면 정말 며칠 되지 않는 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게 다녀와서 뭐가 남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오히려 그분이 더 현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언젠가 돈이 모이면, 언젠가 은퇴하면 그렇게 미루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을 때의 여행은 젊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도전도 젊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여행도 좋지만 젊은 날의 설렘과 호기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행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모님과 나누는 추억, 건강한 몸, 좋아하는 일을 하며 느끼는 즐거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에 조금씩 다가가는 과정, 어쩌면 그런 것들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바쁘고
우리에게는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가족과 저녁 한 끼를 함께하는 시간, 조금 바쁘더라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 시간, 조금 피곤하더라도 운동화를 신고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시간, 조금 용기를 내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는 시간, 그런 작은 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67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돈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들은 대부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아직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행복은 무엇인지, 저 역시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